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뷴 양봉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그 렉스턴 스포츠칸 사용 설명서 1편에 이어서 2편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1편에서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하고 신차 길들이기에 대해서 하긴 했지만 적재함을 못했어요. 1편이 너무 길어지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적재함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적재함을 쓰다 보면 의외로 다른 엉뚱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짐만 적재함을 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일단 오늘도 역시 쌍용차에서 제공하는 이 취급 설명서, 요거를 이제 기초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적재함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4-19를 보면 이 화물 적재 및 데크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테일게이트 뒤쪽을 개폐하는 건 도어 잠금 장치를 조작하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문이 다 잠겨 있으면 이 적재함 문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적재함 안에 키를 넣어 놓은 상태로 차량 문이 잠겼다면 적재함을 계속 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웃기게도 그 SUV나 세단들은 트렁크에 키가 들어 있으면 이 문이 안 잠기거든요. 근데 얘는 잠겨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미 겪은 얘기예요. 적재함 이 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더라도 운전석 계기판을 봤을 때 도어가 열렸을 때처럼 경고등이 뜨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적재함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경고등을 이제 안 넣어놨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하게도 테일게이트를 열어놓은 상태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쌍용차가 이 적재함 문짝, 이 뒤에 도어를 열어놓고서 주행하는 거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경고등을 안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안 넣은 거예요. 적재함 도어를 열어놓고 주행할 수 있게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열고 주행했을 때 경고등이 뜨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친절한 내용도 있고요. 적재해 놓은 물건을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화물을 적재해 놓고 어딜 뭐 가지 마라, 이런 경고 문구도 있습니다. 저희는 커버를 씌워놨어요. 적재함에다가 요거 토너 커버라고 해서 이렇게 말리는 타입의 커버를 장착해 놨는데, 이게 뭐 3단 커버든 하드탑이든 어쨌든 간에 커버는 무조건 씌우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물건을 분실할 위험도 좀 적어지고 차량 관리하기도 편하니까 커버를 씌우셨으면 좋겠어요. 적재함 도어를 여는 방법도 적혀져 있는데, 이 적재함이 너무 무거워요. 적재함이 도어가. 그래서 툭 떨어지거든요, 열 때. 그리고 닫을 때도 확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는 적재함 도움이라는 그런 옵션까지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는 장착하지 않았지만 많이들 장착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지만 그래도 있는 게 훨씬 좋다. 4-20 보면은 화물 데크하고 데크 상부 커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렉스턴 스포츠는 최대 적재량이 400kg, 칸은 5링크가 500kg, 판스프링은 700kg라고 써져 있고요. 요게 이제 트레일러 미장착 시에 적재할 수 있는 용량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화물을 적재함에 적재할 경우 주행 중 움직이지 않도록 적재함 내 고정고리를 이용하여 확실히 고정한 후 주행하십시오 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적재함에 고리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그 4개의 고리에다가 고정을 하려고 하면 이 고정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상부 커버를 씌우는 게 나아요. 4-33을 보면 헤드라이트 레벨링 스위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저는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헤드램프에 이 레벨링 스위치가 왜 있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보니까 이 레벨링 스위치는 헤드램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승차자 또는 적재물의 중량에 따라 차량의 앞뒤 높낮이가 달라질 때 버튼을 돌려서 전조등의 조사각을 조절하는 용도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적재함이 무거워서 이제 앞이 뜨는 거예요. 본닛 쪽이 이렇게 딱 뜨면은 이게 각도가 안 맞잖아요, 헤드램프 각도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이 레벨링 스위치를 돌려서 야간에 시야를 확보해라
네, 요런 얘기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쌍용차에서 승차 인원하고 적재 중량까지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0 같은 경우는 승차 인원 1명에서 5명 승차 시, 또 레벨 1 같은 경우는 승차 인원 1. 이걸 뭐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이게 원가 절감이야. 이거 오토 레벨링을 해줬으면 이거 얼마나 좋았어. 이거를 어떤 분들이 솔직히 이걸 돌려가면서 쓰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3으로 맞춰놓고 탑니다. 그럼 마지막 1-11을 보면 타이어 공기압 확인이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1-11 보면은 타이어 공기압 확인에 대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렉스턴 스포츠나 렉스턴 카는 평상시 공기압이 24 psi입니다. 근데 하중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적재함에 짐을 실었을 때는 38 psi로 높여줘야 되고, 칸 같은 경우는 이제 판스프링 모델, 얘는 적재 중량이 700kg나 되다 보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45 psi로 높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이어가 완전 이렇게 돼 있던 타이어가 이렇게 눌립니다. 그러니까 연비도 떨어지고 브레이크도 좀 그렇고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모로. 이 칸 같은 경우는 옵션 상관없이 17인치 타이어만 들어가는데, 17인치 휠만 들어가고 순정 엑스트라 로드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이 타이어는 이 타이어 한 개, 낱개 한 개당 최대 하중이 1톤이에요. 1톤 1090kg 정확히 최대 하중이. 이걸 고려해서 장착된 거니까 꼭 순정 엑스트라 로드 타이어를 장착하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다른 타이어를 장착할 경우에는 최대 하중 지수가 111, 1090kg인 타이어, 그 타이어를 장착하라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장착해 놨는데요. 뭐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짐을 적재하려고 구입한 차가 아니라 오프로드를 타려고 구입한 차라서, 네, 타이어 하중 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장착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 이 사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실사용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용 설명서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툭 떨어져. 그래서 트렁크 도우미가 여기 들어가면 얘가 이게 되게 부드럽게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수입 픽업 트럭들은 다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져요. 근데 얘는 이게 왜 이러냐? 원가 절감 때문에. 이거 얼마 안 하거든요, 옵션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원가 절감 때문에 빠진 거예요. 저희는 뭐 그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안 하긴 안 했지만, 그래도 그 트렁크 도움이 있는 차량들이 훨씬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데크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데크인데 이제 알루미늄을 씌웠어요. 여기도 알루미늄으로 마감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무조건. 왜냐면 이 플라스틱이, 저희도 원래 이 알루미늄을 굳이 하려고 안 했는데 이 플라스틱이 약해요. 관리하기가 이게 너무 내구성도 그렇고 이게 힘듭니다. 관리하기도 그렇고 내구성도. 그래서 이 알루미늄을 시공했는데 너무 편해요. 진짜 너무, 이게 그냥 걸레를 쓱쓱 닦아도 되고 물 청소해도 되고 알루미늄 녹도 안 쓰고 완전 추천하니까 요거는 실제로 한번 보시고, 네, 시공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거는 강추. 이 토너 커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다 까져 있어요. 이렇게 아이언빌드 롤마 같이 이렇게 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엉성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다 까지고 있습니다. 옆에도 다 까졌어요 이미. 뭐 토너 커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짐을 싣고 뭐 짐 안에를 묶어 놓거나 이러지 않아도 되고 보안도 좋다는 장점도 있고요. 접기도 편해요. 이런 식으로 말아서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법도 되게 간단해서 좋긴 한데, 이게 아무튼 옆에 도장 이렇게 약하게 돼 있어서, 네,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문제라고 한다면은 얘의 적재 중량이 최대 적재량 이게 700인데 실제로 700을 실었을 때는 1톤 포터에다가 1톤을 실었을 때보다 차가 더 주저앉는다는 거. 판스프링이 너무 약해가지고 차가 너무 심하게 주저앉아요. 저희는 지금 서스펜션을 보강한 상태여서 주저앉지 않지만, 순정을 타시는 분들은 이게 500kg라고 해도 한 300kg, 400kg 사이에 적재하셔야 되고, 700kg라고 한다면 실제는 한 500kg 정도 적재하는 거, 거기서
이제 끝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적재함에 대한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와 실사용기를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밥 먹으러 가야겠어. 감사합니다.